학습과 기억 이 부분은 우리 일장에서 심리 학파 얘기할 때 행동주의 소개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관련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에요.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행동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 꼭 물리학이 물질 다루듯이 화학이 물질 다루듯이 생물학자가 생물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싶단 말이에요. 내성법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경험을 나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꼭 물질 다루듯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ROT 법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반복, 관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서 그것을 만족한다면은 자연과학적 연구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연구할 때 뭘 대상으로 연구할 거냐? 바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룰 텐데 반드시 금방 얘기한 대로 측정을 하겠다. 그럼 그걸 뭐라 부를래? 우린 그걸 행동이라고 부른다. 이래서 행동주의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5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제목이 학습과 기억인데 여기서 학습과 기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식 또는 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배운다, 기억한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은 크게 서술 지식 또는 서술 기억, 서술 학습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비서술 학습, 비서술 기억, 비서술 지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큰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때 서술이라는 뜻은 언어적으로 표현 가능하냐, 즉 내가 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자각할 수 있느냐 그 의미예요. 쉬운 말로 이거는 의식적인 기억, 이거는 무의식적인 기억입니다. 그럼 의식적 기억 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고, 지구는 둥글다, 1+1은 2다, 우리 심리학 개론 수업은 수요일날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억이에요. 제가 북한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을 흩어져서 굴러떨어져서 다쳤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죠. 그거는 저에게 사건 기억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북한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발을 흩어져서 굴러 떨어져 다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한테는 사실 기억이죠. 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사건 기억이에요. 둘 다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실로서 알 수 있으니까 서술 기억입니다. 그래서 서술 기억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 기억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 뒤에 가서 나올 건데 미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기억, 지식, 암이란 것이 어떻게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서술 기억은 오늘 할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고전적 학습이 있고 또 하나는 조작적 학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학습, 기억, 지식 또는 알미라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서술과 비서술로 나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비서술과 관련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배운다. 제가 좀 전에 조건화 이랬잖아요. 교재 나오는데 조건화나 학습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보면 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넘겨가면은 185쪽에 고전적 조건 형성 나와요. 1번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고전적 조건화나 같은 말이에요. 다 영어를 번역한 데 있어서 차이일 거예요. 아니면 고전적 학습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아니면 고전적 기억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학습에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억 지식이니까. 자, 교재에 보면은 동물 실험 연구를 많이 소개하고 먼저 소개하고
우리 일상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소개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결국 동물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동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니까 당장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도 할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이 벌써 돈만 생각해요. 뭐 한 두세 살만 돼도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하는데 돈 왜 좋아해요? 돈 왜 좋아해요? 요즘은 돈이 비트코인 눈에도 보이지 않고 눈에는 보이나 않고 어쨌든 손에도 잡히지 않는데 그게 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통장에 숫자로 막 찍히잖아요. 플라스틱 카드 갖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잠도 주고 예전에 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음식을 막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 돈이 왜 좋아요? 돈이 왜 좋은지 돈이 결국 내가 좋아한다. 돈이 결국 내가 좋아하는 무엇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 무엇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 무엇이 돈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들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도 구할 수 없다면은 돈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더 생긴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뭐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싫어지는 경우는 참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가 아는 것 한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쪽은 링컨이 이끄는 북군, 남쪽은 또 그 시기 뭐 유명한 사람이 있을 텐데 들어봐도 제가 기억 못하겠고 남군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 남군이 패전이 짙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제 남군이 못 이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그 주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쓰던 돈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남부군이 쓰던 돈을 가지고는 음식도 구할 수 없고 옷도 구할 수 없고 집도 구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군이 쓰던 돈들을 그 당시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파쇄기 있잖아요. 우리 종이 잘게 쓰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파쇄기, 그때는 그런 기계는 없었지만 잘게 썰어서 매트리스로 썼어요. 아니면 돈 뭉치를 화덕에 불 피울 때 통나무 대신 넣어서 썼어요. 왜? 돈이 나에게 좋아하는 것들과 관계없으니까 돈이 좋지 않고 그냥 그렇게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돈이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무엇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연적 조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파블로프 이름 들어봤죠?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강아지한테 음식을 주면은 침이 나온다. 이거는 뭐 강아지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남녀노소 할아버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다른 동물도 사람도 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죠. 이거는 배우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 알미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이야? 이것도 지식, 알미죠.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린다는 거. 우리는 꼭 지식, 알미란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즉 서술 지식, 서술 기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양, 지식, 기억, 학습에는 서술과 비서술이 있다 했는데 이게 바로 그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지식, 알미잖아요. 그래서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침이 나와요. 그런데 음식을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종소리에 대해서는 침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종소리에 대해서는 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 줄 때마다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 주고 또 점심 때 또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 주고 저녁 때 또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 주고 그렇게 하기를 이틀, 3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주는데 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생겼죠. 새로운 기억이 생겼죠. 새로운 학습이 일어난 거예요.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동물이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게 되더라면 바로 우리가 돈이 좋은 것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고전적 학습, 고전적 조건학,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강간쟁이라도 입에 엄마 젖이 들어오거나 뭐 먹을 것이 들어오면은 침이 나오고 좋아를 하죠. 근데 아직 강간쟁이가 돈이 뭔지 우리한테 돈 지어줘봐요. 그냥 손에 들어오니까 땀이 젖어서 돈을 못 쓸 정도 꽉 쥐고만 있지 그 돈이 좋다라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걔한테는 엄마의 품이나 엄마의 젖이나 모유 이런 것들이 좋아하고 침을 흘려야지 돈 대체는 그렇지 않은데 1살, 2살 자라면서 돈이 자기가 원하는 것,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워서 이제는 돈이면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목숨도 걸잖아요. 돈이면은 사람도 해치잖아요. 돈이 그래요. 뭐 보존적거나 음식과 짝지어져서 종소리가 침을 흘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US라 부르고 그때 나오는 침은 UR이라 불러요. US, UR이 먼저 책 보겠어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 음식과 같이 경험함으로써 침을 흘리지 않던 이 종소리가 침을 흘리게 되면은 이때 종소리는 CS라 부르고 이 침은 CR이라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여기서 이 제가 무엇이라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돈으로 음식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 음식을 구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경우에 돈은 CS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하는 것은 CR이죠. 여러분이 손에 돈이 있거나 크레딧 카드 있거나 예금 통장에 숫자가 빡빡빡 찍히거나 비트코인 값이 막 올라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입에 음식이 들어온다든지 내 몸에 옷이 걸쳐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게 당장에 손에 잡힌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돈이 있을 때 음식이 그 자리에 즉시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그 위에 것들이 즉시 있는 건 아니지만 돈만 있더라도 나는 이미 좋아하잖아요. 종소리 많이 있더라도 침을 흘리는 것처럼 돈만 있더라도 이제는 지폐동전이 아니라 숫자만 빡빡빡 찍히더라도 좋아하잖아요. 또 종소리처럼 음식이 없더라도 종소리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돈이 CS가 되어서 좋아한다라는 CR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하고 짝지어진 이 음식은 여기서처럼 US가 되어지고 음식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UR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CR, UR은 동일한 반응이에요. CR, UR은 동일한 반응. 음식에 대해서 침, 종소리에 대해서 침. CR, UR은 동일한 반응이다. 그래서 중국 시험 보면 자 186쪽에 보시면 새로 시작하는 단락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그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보시면 5번째 줄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이네요. 영어로 unconditional stimulus는 해놨잖아요. 그거 앞에 자만 따서 U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번역하기를 무조건 자극이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unconditional의 un이 not, 부정,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적두어로. 컨디션이 이것이 바로 학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조건 형성, 조건하나 학습이나 바꿔 쓸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학습하지 않아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에서 unconditional stimulus에서 US 우리 번역할 때는 무조건 자극하는 거. 음식에 대해서 침 흘리는 거 배워야 되나요?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나?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나? 이건 그냥 타고난 대로 그냥 갖고 있는 알미죠. 근데 종소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하고 종소리를 함께 경험하면은 종소리도 침을 흘리게 되는 CS가 되어진다 해서 여기서 CS는 어디 나오느냐? CS는 그 다음 단락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컨디셔널 스티뮬러스에서 앞철자만 짜서 CS 조건 자극 부르는 거예요. 이 컨디션이 뭐 금방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 자극이다 해서 C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CS에 대한 반응은 CR,
unconditional response고 아까 US에 대한 반응은 그 교재 다시 그 위에 문단에 보면은 unconditional response에서 무조건 반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반응 UR과 조건 반응 CR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렸으면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돈바짝 찌어진 어떤 것들 의식주 그 위에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면은 돈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그래서 CR, UR은 동일하다. 이게 고전적 조건화, 고전적 학습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의 학습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기서 CR, UR 이거 결국 이 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정서에 관한 거예요. 정서에 관한 거. 내가 좋다 싫다라는 거 여러분이 좋다 싫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기말 시험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적으세요. 이거 문제 낼까요? 그럼 그것도 어렵나?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생각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막 곧장 나오죠. 당장에는 몇 개밖에 생각 안 하지만 그거 생각하면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막 수십 개, 수백 개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10가지가 안 넘어요. 그런데 금방 저도 저거 보면은 뭐 수십 가지겠죠. 왜 그렇게 많으냐? 고전적 조건화되어서 우리의 정서, 좋고 싫고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서술적으로 나도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학습, 기억, 지식으로 된다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가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즉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고 싫고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좋고 싫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좋고 싫고라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고전적 조건을 통하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좋고 싫고라는 것은 US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가 안 넘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고 싫고 10가지밖에 없나요? 수십 가지죠. 당장에 생각 안 나지만 적어본다면은 그거 다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되었던 대상이 되었던 뭐가 물건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그에 대해서 왜 좋고 싫고 생겼냐? 고전 조건화 됐다. 금방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라는 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서술기억. 내가 언어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내가 그게 왜 좋고 싫고가 그렇게 그런 학습이 되었지?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좋고 싫고라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지는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비서술 기억이 된다는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싫고 좋고는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겨서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 좋은 것은 자꾸 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고 고연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이거는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186쪽에 바로 2번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능하고 뭐 문장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그 기능 한마디로 우리의 정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싫고라는 정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학습되는지 알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의 기능이에요. 187쪽에 이제 속어 보겠습니다. 속어. 파블로프가 이 개에게 이렇게 고전 조건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아침에 종소리만 들려주고 밥은 안 줬어요. 이제 밥은 너네 집에 가서 먹고 종소리만 들렸어요. 그럼 걔가 침을 흘리겠죠. 또 점심 때 또 종소리만 들렸어요. 또 침을 흘리겠죠. 저녁 때 종소리만 들렸어요. 또 침을 흘리겠죠. 밥은 이제 친히 집에 가서 먹고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정도 하면은 강아지가 종소리 듣고 침을 늘 똑같이 계속 흘릴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상식적, 직관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실상 점점 더 많이, 점점 적게 흘리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안 흘리겠죠. 이걸 속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 즉 CS만 음식 없이 CS 즉 종소리만 그냥 계속 들려주면은 얘가 처음에는 침을 잘 흘리지만
결국 음식 없이 계속 CS만 듣는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한 달 후에는 침을 안 흘리게 되는 그걸 속으라 얘기하는 거. 자, 돈을 갖고 제가 지금 돈이 이제 현금으로 있어. 5만짜리 한 이만큼 집에 있어. 이 가게 가서 돈을 주고 내가 물건 사니까 안 준대요. 이 돈으로 음식 안 준대요. 또 다른 가게. 가게 갈 때마다 이 돈으로 음식을 안 줘요. 이 돈이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돈은 내한테 이제는 좋다라는 그런 반응을 못 일으키겠죠. 속어요. 자,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그런 경우는 없겠죠. 제가 상상한 거지만 아까 얘기한 남부군의 경우에 돈을 가지고 더 이상 음식을 의식주를 해결 못하니까 땔감으로 썼다는 게 바로 속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 학생님 저기 하는데 난 6명인데 여자친구 있어요?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자, 남자친구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또는 예전에 앞으로 그 좋아하게 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년 전 사람이든 10만 년 사람이든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동서남북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호주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사람일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여학생이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 남자친구는 세상 여자들이 보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일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그러면 본인 차지 되겠어요. 그죠? 다 뺏겨버리지. 결국 뭐요? 그 남자친구가 좋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바로 CS인 거죠. CS. 왜 그 남자친구가 좋아졌어요? 그 남자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 만나면 사주기도 하고 언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뭔지 알아서 사주기도 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언제 눈치채가지고 자주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1년, 2년 사귀니까 선물은커녕 맛있는커녕 지 먹고 싶은 거 먹고는 잘 먹었다고 돈 단다고 가버리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좋아하는 감정이 슬슬슬슬슬슬슬슬 뭐 소구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또 다른 이성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겠죠. 바로 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고전적 조건 아니에요. 왜 좋아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같이 경험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종소리에 침을 흘리거나 돈이 좋아진 것처럼. 그런데 더 이상 그게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식어버리는 거예요. 속어요. 종소리만 계속 들으면 더 이상 침을 안 흘리는 거죠. 제가 이것이 실험 상황뿐만 아니라 이건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지만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사이, 저와 부모님 사이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수밖에 없는 관계인가요? 만약에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관계가 선천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관계라면은 왜 부모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싫어서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친족 사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CS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좋죠? 왜 엄마가 좋죠?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니까,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20살이고 30살이고 40살이고 50살이고 부모님이 호하라 그럴 때까지 그런 짓을 계속 해봐요. 연을 끊어버리든가 TV에서 가끔씩 나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친족 사례도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조건 실컷도 고전적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싫거든요. 그 잔소리가 싫으니까 그걸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 부모님이 싫어지는 거죠. 잔소리는 지금
종소리나 돈에 저 음식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고 부모님은 종소리나 돈에 해당하는 씨앗으로서 그렇게 내가 실어지는 거야. 그러다 또 부모님이 또 좋아지기도 하죠. 왜?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하시니까. 입장을 또 바꿔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죠. 다. 여러분 이제 뭐 한 몇 주 후에 시험 보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평가니까 점수가 나올 텐데 상대적으로 뭐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저가 그 입장이라 당연히 내가 바라는 점수가 안 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기에 저 캠퍼스에 만나면 저 보면 기분 되게 더러워요. 왜? 내가 싫어하는 점수와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기분 나쁜 존재가 된다. 고전적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좋고 싶거든요. 자, 속어 얘기했어. 자, 그 다음 188쪽에 가면 이거 뭐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188쪽에 가면은 자발적 회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파블로프 이게 침 흘리는 걸 하죠. 아까 여러분이 잘 맞췄듯이 속어가 일어났어. 이제는 얘가 이제 종을 흔들어줘도 이제 침을 안 흘려.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종소리를 듣더라도 침을 안 흘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소리 들리지도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방학 그냥 쉬었다가 혹시나 싶어서 일주일 후나 뭐 이틀 후나 종소리를 들려주면은 다시금 침을 흘려요. 이게 자발적 회복이에요. 즉 속어가 완전히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거 지우개로 뭐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없던 일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섹스피어 뭐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섹스피어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도 아니고 파블로프처럼 고전 조건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한데 섹스피어가 한 말이 있어. 한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자발적 회복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비서술기억,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좋다 싫다라는 그러한 학습, 기억, 지식이 생기고 나면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발적 회복이에요. 속어는 일어나지만 그게 없었던 일처럼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잠재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발적 회복이에요. 그래서 종소리 돼서 더 이상 침 안 흘리는데 한참 지났다가 종소리를 들려주면 다시는 침을 흘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자발적 회복이에요. 자, 아까 연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행동은 안 하고 해서 뭐 감정도 시들해지고 뭐 밋밋해지고 이제는 뭐 만나도 뭐 왜 만나나 싶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연인이 생겼어. 또 그 사람과 이제 좋아해서 이제 열애를 하고 있다가 나이가 30, 40, 50 들어서 이제 저쯤 돼서 그 옛 연인 엑스 걸프렌드, 제가 남자니까 엑스 걸프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 제 마음속에 반가운 감정이 확 올라와요. 자발적 회복. 헤어질 때는 더 이상 감정이 없어서 헤어졌는데 그렇게 오래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막 반가운 생각이 들고 막 좋아하는 감정이 확 일어나. 그게 자발적 회복. 자, 자발적 회복 금방 우리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적용해서 얘기한 거요. 자, 그 다음 일반화요. 일반화는 동영상이 있어서 좀 보죠. 제가 이거 보려고 찍었는데 동영상에 요거 관련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니다 하고 알면서도 벗어나는 마음의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기억은 마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학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린 에버트는 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흰 쥐와 있을 때 쥐는 크게 쳐 알버트를 놀라게 합니다. 큰 소리와 흰 쥐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하자 알버트는 쥐를 싫어하게 됐고 자, 여기까지. 엘버트는 쥐를 싫어하게 됐고, 이게 그 우리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입장에 봤을 때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에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 이 주인공이 왓슨이에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우리 일장 가서 왓슨 뭐 우리한테 뭐 그 사람 얼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26쪽에 보시면 심리학은 자연과학이 되어야 한다.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옆에 그림 보면은 1-6입니까? 존 D. 왓슨에서 그 왓슨 있죠? 제가 뭐 심리학자 얼굴은 사진은 다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본 중에는 왓슨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어쨌든 자, 이 왓슨이 실제 한 실험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고진 조건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US 뭐예요? US UR과 CR 무조건 반응과 조건 반응은 동일하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부터 찾아보죠. 여기서 UR, CR은 동일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여기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새로 배우게 된 반응이에요. 여기서. 큰 소리를 들려줬다 했죠. 큰 소리에 대해서는 알버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갓난아이도 호호 할아버지도 동서남북 호주 아프리카 말 것 없이 모든 사람도 다른 동물들도 큰 소리에 대해서는 다 공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소리와 흰 쥐를 같이 경험하겠어요. 흰 쥐가 있을 때 뒤에서 꽝 하는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버트는 이제 뭐 흰 쥐만 보더라도 흰 쥐를 볼 때마다 큰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흰 쥐만 보더라도 공포 반응을 일으켜요. 자, 여기서 큰 소리가 US, 큰 소리에 대해서 공포 반응은 UR. 이건 배우지 않더라도 일어난 일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흰 쥐는 CS. 그래서 흰 쥐 CS에 대해서 나타나는 공포 반응 CR, UR, CR은 동일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버트는 흰 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 쥐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쥐 싫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진 조건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왜